자, 문제 한 번씩 풀어봤나요?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은 4인이고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계도 해석할 때 ABO식 혈액형이 가족 구성원 4명이 달랐을 때 두 개의 가계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구성원 중 아들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만 동형 접합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으며 ABO식 혈액형만 고려합니다. 그러면 요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 가족의 가계도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떤 가계도가 가능하냐면 자, A, B, O, O 여기서 A, O, B, O 혹은 A, O, B, O 사이에서 A, B, O, O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일단 요 두 가계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볼게요. 아들의 유전자형만 동형접합이래요. 자, 자손들을 봤을 때 동형접합이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두 번째 가계도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이 가계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조건들이 없으니까 부모 중에 누가 A형인지 B형인지는 알 수는 없고 아들만 그 다음에 딸이 ABO식 혈액형 중에 AB형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ABO식 혈액형은 뭐예요? 요 가계도니까 O형입니다. 얘는 틀렸고 딸의 적혈구를 자 딸이죠. 자, 딸은 지금 AB형이니까 응집원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응집원과 응집소.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이 있습니다. A형은 응집원 A를 가지니까 B형은 응집원 B를 가지니까 AB형은 응집원 A랑 B랑 모두 가지니까 AB형인 거고 O형은 그렇죠.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어서 O형이에요. 자, A랑 응집소 무엇이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알파와 A가 즉 응집원 A와 알파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A형인 사람의 혈액 속에 응집소 알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혈액이 응집이 돼서 혈관을 여기저기 막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A형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고 B형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고 AB형에는 그렇죠. 알파도 있으면 안 되고 베타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응집소 아무것도 없고 O형에는 응집소 알파랑 베타랑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A형에는 응집소 베타가 B형에는 응집소 알파가 AB형에는 응집소가 없고 O형에는 응집소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딸은 지금 AB형이라서 요 상태인 거고, 그쵸?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얘여도 알파가 있고 아버지가 얘이면 또 베타가 있죠. 그렇지만 알파랑 A랑 만나면 응집 반응, 베타랑 B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A형이거나 B형이거나 상관없이 딸의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 A랑 B의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 이해됐나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선택이 되던 딸의 혈액형에 있는 즉 딸의 혈액에 있는 요 응집원 A 또는 응집원 B와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디귿 볼게요. 아들의 동생 요 부모 사이에서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의 혈액형이 ABO식 혈액형이 A형이면서 딸일 확률입니다. 자, AO, BO 부모에게서 A형이 태어날 확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 BO, AO, OO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AB형이 태어날 A형이죠. A형이 태어날 확률이 몇이에요? 그렇죠. A형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자, 그런데 동시에 딸도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 그래서 딸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형의 확률이 4분의 1, 딸의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곱하면 그렇죠. 8분의 1이 나오니까 디귿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계도는 둘 중에 하나니까 요 두 개 꼭 외워두고 나머지 조건을 통해 가지고 1번 가계도인지 2번 가계도인지 결정을 해주면 문제가 빠르게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아들의 여동생이 태어날 때 ABO식 혈액형이 A형의 확률은 몇일까요? 아들의 동생이 태어날 때, 즉 여기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때, 즉 여기서 딸이 태어날 때 ABO식 혈액형이 A형의 확률은 문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디귿 문장은 아들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ABO식 혈액형이 A형이면서도 딸의 확률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여동생이 태어날 때 A형일 확률은 그렇죠. 여동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형이 태어날 확률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4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른 문장이요. 아들의 동생이 태어날 때 ABO식 혈액형이 A형이면서도 딸의 확률이니까 A형 확률 생각해줘야 되고 딸이 태어날 확률 생각해줘야 하는데 아들의 여동생이 태어날 때 여동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확률을 따로 계산해주지 않고 그냥 A형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문장의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문제 한번 화면 멈춰놓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다 독립되어 있다. 다른 말로는 A에 대한 거, 그 다음에 B에 대한 거, 그 다음에 D에 대한 유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숫자가 다르면 표현형이다. 요 문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인자 유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바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기억인 아버지와 요거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A입니다. 자, 이게 어차피 다인자 유전이니까 대문자 개수만 세주면 돼요. 아버지는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어머니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이제 대문자를 플러스로 나타낼 거니까 어머니의 표현형은 지금 플러스 4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맞죠? 이 문장에 의해서 가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A, B, D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생식세포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랑 얘랑 얘를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두 가지로 일단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나는 퍼넷 사각형, 요거 그리는 거, 또 하나는 화살표 풀이. 요 두 가지로 모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부모 사이에서 대문자를 4개 가질 확률을 구해 볼 거예요. 일단 퍼넷 사각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개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생식세포의 종류, 그 다음에 이 개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생식세포의 종류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아버지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자가 갖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총, 그렇죠. 얘가 어차피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모두 다 대문자인 거,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난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예 사각형을 쓰도록 할게요. 난자에서는 그렇죠. 모두 다 대문자인 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만 중요해요? 그렇죠. 대문자의 개수만 세주면 됩니다. 대문자의 개수를 플러스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난자가 갖는 대문자의 개수 한번 세볼게요. 얘가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입니다. 총 16칸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찾을 확률은 그렇죠. 플러스 4만 찾으면 됩니다. 자, 플러스 4 어디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일단 얘가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얘도 플러스 4, 얘도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6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6분의 6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자, 얘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8분의 3이니까 디귿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뭘로 해볼 거냐면 화살표 풀이로 해볼 거예요. 자, 화살표 풀이. 그러면 요 애들을 간단하게 나타내야겠죠. 자, 일단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요거였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요겁니다. 그런데 다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첫 줄에는 A, 두 번째 가운데는 B, 그 다음 세 번째는 D에 대해서 해줄 거예요. 이제 빠르게 대문자의 개수만 세볼 겁니다. 플러스 1, 0, 플러스 1, 0, 그 다음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라지지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치가 플러스 6이에요. 근데 화살표가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다 마이너스 1의 화살표예요. 그러면 그렇죠.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플러스 4가 나올 확률이니까 4개의 마이너스 1의 화살표 중에 플러스 4가 나오려면 2개가 선택이 되면 되겠죠. 4자리의 화살표 중에 2개만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의 화살표를 쓰고 나머지 자리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화살표를 안 쓸 거예요. 어차피 1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시 1에 2분의 1의 4승이 됩니다. 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4시 2는 4, 3, 2, 1 곱하기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16분의 6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에 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한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화살표 풀이를 쓰게 되면 몇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지 바로 나오고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확률도 직접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도 해도 돼요.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면 2, 3, 4, 5, 6 몇 가지? 5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면 좋은데 지금처럼 간단한 문제는 요걸로도 빠르게 되지만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자, 이 문제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 거고 가는 2개의 상염색체,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4쌍의 대립 유전자 A, B, D, 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이게 어떤 유전이에요? 그렇죠. 다인자 유전이니까 우리는 대문자의 개수만 잘 세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것으로 동일한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에 대한 표현형은 최대 1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이 4개 유전자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3개의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1개의 유전자가 있을 때 혹은 여기에 2개의 유전자, 여기에 2개의 유전자가 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3개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1개의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다면 자손에게서 표현형이 최대 1가지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유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염색체에는 3개의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A, B, E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요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부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아빠 거라면 요거는 엄마 거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형이 1가지만 나오는지 볼 건데 일단 얘만 볼게요. 자, 일단 아빠가 요
D가 있는 염색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 혹은 0. 그 다음에 엄마도 플러스 1 또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표현형이 그렇죠. 한 가지를 초과하죠. 됐나요? 두 가지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만 줄 수 있는 게 지금 D만 생각해도 플러스 1, 0, 플러스 1, 0입니다.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0. D에 대한 것만 어때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나타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 3개, 1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틀린 가정이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애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개씩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됐다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어떤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2개씩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해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2개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을 때에 자손 A에 대한 표현형이 최대 한 가지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대문자 개수가 어떤 염색체를 선택하더라도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손한테 둘 중에 하나가 갈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갈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갈 건데 어떤 염색체를 선택을 하던 즉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대문자 개수가 변하면 안 되고 얘도 대문자 개수가 변하면 안 되고 둘 중에 뭐를 선택해도 대문자 개수가 변하면 안 되고 둘 중에 뭐를 선택해도 대문자 개수가 변하면 안 됩니다. 요 네 그룹 중에 한 그룹에서만 대문자 개수가 변해도 자손한테는 최소 2가지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모두 다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만 가능하냐면 요렇게 이 염색체도 뭐가 대문자고 뭐가 소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문자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엄마도 똑같이 각 염색체의 대문자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쪽이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얘에 의해서 두 종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들이 대문자를 한 개씩만 가져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개수가 각각 염색체 어떻게 있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아버지는 대문자 3개와 소문자 1개를 가지는 정자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둘 중에 뭐를 선택해도 대문자가 1개, 둘 중에 뭐를 선택해도 대문자가 1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는 최대 몇 개만 가질 수 있어요? 아빠한테서 만들어지는 정자는 그렇죠, 2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정확히 A, B, D, E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요 염색체의 대문자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생식세포 형성 시에는 둘 중에 하나가 분리돼서 가고 둘 중에 하나가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는 최대 몇 개? 2개만 가지는 정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A의 가에 대한 표현형은 어머니의 가의 표현형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은 대문자를 몇 개를 가져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아빠한테서는 2개, 엄마한테서도 2개, 2개가 수정되니까 총 몇 개? 4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가 4개인데
부모님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같습니다.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가의 유전자형이 기역과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확률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유전자들은 대신에 다 상반 연관인 거죠.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연관이고 D, E가 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B가 연관이니까 그 다음에 D, E가 연관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그냥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모 사이에서 모두 다 잡종이 태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분의 1이 될 거예요. 왜 4분의 1이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즉 얘 따로 얘 따로, 그냥 얘 따로 얘 따로, 즉 A와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D와 E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와 B에 대해서 자,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그렇죠.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D2에 대해서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가 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와 B가 잡종인 거 볼게요. 자,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A에 대해서 동형접합, B에 대해서 동형접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A와 B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얘도 똑같겠죠. 그래서 2분의 1 여기에서 이렇게 2분의 1이 나와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D2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두 다 잡종이려면 4개 중에 2개, 모두 다 잡종이려면 4개 중에 2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자, 이 문제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A와 B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단 A의 특징을 쭉 읽어볼게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와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에 의해서 표현형 결정이 되고,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얘는 그렇죠.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형질 B에 대한 걸 봤을 때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B의 표현형은 세 가지입니다.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때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가 나올 수 있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란 얘기는 그렇죠.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남자 P에, 그 다음에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거고, 기억은
라지 b나 스몰 b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와 Q 사이에서 자손 가가 태어날 때 가의 A와 B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A와 B는 다인자 유전이고 그 다음에 D는 유전자형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에다가 바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 같은 경우에는 다인자 유전이니까 대문자의 개수만 고려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대문자 플러스 1, 그 다음에 스몰 a는 0, 라지 b는 플러스 1, 스몰 b는 0.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a는 플러스 1, 스몰 a는 0, 그 다음에 라지 b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기억은 뭔지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보니까 A에 대한 유전자가 독립이고 B와 D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얘에 관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관해서 계산해준 다음에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P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P의 표현형을 보게 되면 대문자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 다음에 D에 대한 거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니까 그대로 요거예요. 그래서 P의 표현형을 간단히 나타내면 대문자 2개,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따로 퍼넷 사각형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B, D에 대한 것 따로 퍼넷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두 개의 확률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한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는 자손한테 둘 중에 하나를 주니까 플러스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는 자손에게 플러스 1을 주거나 혹은 0을 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바로 플러스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에 대해서 가가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가 줄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가는 플러스 1이나 0을 자손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나 0을 줄 수 있고 나도 플러스 1이나 0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0. 그래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A에 대해서 나타나는 플러스는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가가 둘 중에 요 염색체를 준다면 자손한테 그래서 자손은 플러스 1 D를 받겠죠. 그 다음 얘를 준다면 0, 그 다음에 스몰 D를 받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를 한번 옆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B, D에 대한 걸 해볼 겁니다. 자, 가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여기에 들어가면 그렇죠. 플러스 1 D입니다. 플러스 1 라지 D. 그래서 플러스 1 라지 D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간다면 0과 스몰 D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0, 스몰 D. 그 다음에 나도 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라지 D. 그래서 나가 줄 수 있는 건 플러스 1 라지 D. 그 다음에 얘를 주게 되면 기억이 뭔지는 모르니까 기억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스몰 D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채워보면 자손은 플러스 2 DD, 얘는 플러스 1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얘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물음표에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얘도 잘 모르니까 물음표에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타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기억이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 즉 플러스 1인지 0인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가의, 즉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가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가정. 자, 첫 번째 기억이 라지 B일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됐나요? 자, 라지 B면 얘가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됐을 때, 즉 B한테 기억한테 라지 B를 넣었을 때 얘가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얘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 표현형이 즉 여기서 태어난 가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은 거. 자, P의 표현형은 뭐죠? 그렇죠. 플러스 2 라지 D 스몰 D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뭘 기준으로 하면 편하냐면 어차피 대문자는 여긴 대문자만 있고 여기는 D에 대한 게 있으니까 얘를 먼저 기준으로 찾아주면 편합니다. 자, 일단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겠죠. 왜냐면 D에 대한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그러면 요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선택이 됐을 때 됐나요? 자, 여기에서 얘가 선택이 되면 자, 플러스 1 라지 D 스몰 D가 선택될 확률이 4분의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만족하려면 여기에서는 그렇죠. 얘가 선택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 1이 선택이 될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플러스 1이 선택될 확률이 그렇죠. 4분의 몇? 4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몇이에요? 여기에서는 4분의 곱해주니까 16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1이 선택이 될 확률 4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선택이 될 확률 그래서 4분의 1 곱해주면 16분의 2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요거 대신에 이게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얘가 선택이 될 확률이 마찬가지로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 얘가 선택이 됐으면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여기에서는 0이 선택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0이 선택이 될 확률이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몇이에요? 16분의 1. 자, 요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6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16분의 3 확률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은 라지 B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했죠? 만약에 얘로 가정을 했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을 스몰 b, 즉 0이라고 한번 뒀을 때 16분의 3의 확률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기억이 0입니다. 여기다 0을 써주면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0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어떤 확률을 찾아야 되냐면 플러스 2에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선택이 되죠? 어차피 플러스 1에 라지 D 스몰 D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4분의 2의 확률로 뭐를 선택할 거냐면 플러스 1 라지 D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에서 뭐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얘네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이 선택이 될 확률이 4분의 2. 그래서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 여기에서 4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분의 2 해가지고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16분의 4가 됩니다. 어때요? 이 확률을 만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정을 잘 해가지고 라지비를 뒀을 때 바로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정체는 뭐예요? 그렇죠. 기억의 정체는 라지비가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플러스 1이겠죠. 됐나요? 자, 우리 유전자연까지 다 파악을 했고 어떻게 연관 독립이 되어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맞죠? 그래서 A는 다인자 유전인 거고 기억 라지 B이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라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P와 Q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I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A와 B의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인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려놨던 거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 자, 요겁니다. 그러면 A에 의해서 세 가지 표현형이 나와요. 플러스 2, 플러스 1, 0. 그 다음에 B와 D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겹치는 게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면 편하냐면 요거 다인자 유전이 아닌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나누면 표현형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2에 라지 D 라지 D 색깔 맞춰서 할게요. 자, 플러스 2에 라지 D 라지 D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2가 더해지거나 플러스 1이 더해지거나 0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플러스 4에 라지 D 라지 D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라지 D 라지 D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라지 D 라지 D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선택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 2에 라지 D 스몰 D에 마찬가지로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 1, 그 다음에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라지 D 스몰 D 플러스 3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플러스 2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선택이 됐을 때 보면 어때요? 요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게 겹치기 때문에 여기랑 요거 때문에 일부분 겹쳐서 나오겠죠. 표현형이. 그러면 플러스 1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D 다시 쓸게요. 플러스 1 라지 D 스몰 D 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1 그 다음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3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플러스 2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에 의해선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얘도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1, 스몰 d, 스몰 d. 그 다음에 a에 의해서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아니고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를 세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 나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겹치고 넷 그래서 얘는 겹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10가지의 표현형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은 몇일까요? 자, 여기서 자손이 태어날 때 얘와 같을 확률 표현형이. 자, 그럼 얘의 표현형은 몇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3의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입니다. 그러면 요 개체에서 플러스 3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플러스 3이 나오는 경우 라지 D 스몰 D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16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이제 얘의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지울게요.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플러스 3 라지 D 스몰 D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려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고려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선택이 될 확률 몇이에요? 4분의 1. 얘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만들려면 그렇죠. 얘네들이 선택이 돼야겠죠? 그래서 4분의 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선택이 될 확률이 4분의 1. 자, 플러스 2가 선택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이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에선 플러스 2가 선택이 돼야지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하고 11번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